안녕하세요. 같이 인사하셔야 되나요? 아, 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저희 되게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. 네, 아주 오랜만입니다. 인사부터 먼저 드리면 저는 더불어민주당 박성민입니다. 국민의힘의 백경훈입니다. 와. 반갑습니다. 살아 돌아왔어요. 저희 시즌 1 마무리할 때 굉장히 아쉬워하는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는데 또 이렇게 시즌 2로 새롭게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.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? 저는 국회 앞에 하우스라고 일반 시민들과 새로운 정치를 꿈꾸시는 분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카페 같은 공간이에요. 그 공간에서 집사를 맡고 있습니다. 저는 뭐 아시겠지만 직함이 최고위원이었고 또 계속 지금 최고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선거가 본격적으로 또 시작이 되면서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좀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네.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절박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뭐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좀 이제 관심 밖으로 좀 벗어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LH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해충돌 방지법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.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유를 들면서 통과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끝까지 마무리를 해 나가는 그 뚝심 역시도 이번 선거에서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질 수밖에 없는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 이 선거의 출발점이 어디냐라고 보면 박원순 시장과 오거돈 전 시장으로 인해서 이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. 일단 출발선부터가 그렇고 특히나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보면 지난 4년간 급상승한 이 부동산 때문에 이 민심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이 LH 사태까지 터졌죠.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민주당이 너무나 좀 이 무능하고 오만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 선거판 자체가 이제 민주당이 질 수밖에 없는 선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가 부동산 문제인데 그동안은 굉장히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 박원순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이 공급에 있어서 굉장히 좀 소극적인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왔는데 지난 4년간 그렇게 계속 또 보여왔죠. 근데 이번에 이제 박영선 후보가 들고 나온 이런 공급 방안 이런 것도 물론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 방안이기는 하나 근데 지난 그런 부동산 정책에서 선회해서 이런 공급을 더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죠. 통틀어서 봤을 때 어떤 가장 핵심 이슈가 되는 것은 역시 이제 부동산 정책이고 그 가운데서도 이제 그래도 이제 오세훈 후보가 얘기하는 부동산 정책이 더 설득력 있게 이렇게 들리는 것은 이제 지난 이제 서울시정을 해봤던 사람이고 오세훈 후보가 이야기하는 부동산 특히 이제 공급 방안에 대해서 귀를 더 기울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부동산 정책 얘기하셨는데 저는 생각보다 공급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이제 여와 야가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뭐 당연한 거겠지만 그 차이가 굉장히 확연하게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사실 재개발과 재건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낡은 패러다임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. 사실 재개발과 재건축 붐이 일었던 거는 이미 뭐 시장 후보가 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의 일이었고 저는 지금의 서울에 필요한 공급 대책은 또 그와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두 분 다 제가 봤을 땐 두 후보 다 경제적인 면에 좀 더 초점을 맞춘 분들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후보 두 분 다 이제 경제 시장으로서의 면모가 좀 갖춰진 이미지들이 또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제라는 그 하나의 키워드 안에서 뭐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기부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디지털 경제 혹은 뭐 프로토콜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혁신적인 공약을 내놓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두 가지겠죠. 첫 번째는 보궐선거의 특성상 굉장히 투표율이 좀 낮은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. 투표장으로 어떻게 이제 시민들이 나와서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느냐가 전 중요한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뭐 선거를 전망하게 된다면 뭐 그래도 저는 이제 우리 당이 끝까지 열심히 해서 좀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차이가 결과를 봤을 때 정말 뭐 예를 들면 5% 이내에서 저는 차이가 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박원순 전 시장과 오거돈 전 시장의 사건으로 만들어진 이 보궐선거판에서 상처받은 국민들이 결국에는 저는 심판하는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것도
아주 엄중한 심판을 하는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? 결국에는 이제 집권 여당과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국민의힘이 상식과 국민의 편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, 그리고 국민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집권 여당과 민주당을 심판하려고 하고 그 심판하려는 무기로 뭐 국민의힘, 뭐 오세훈 후보 이런 오세훈 후보를 무기로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도 이제 오세훈 후보의 말에 무게가 실리는 건 이제 그동안 이제 서울시장을 해봤고 또 관련된 이제 부동산 정책들을 또 그래도 나름 성공적으로 실어낸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에 대한 말에 무게가 실리는 게 아닌가 네, 그런 생각이 들고 박영선 후보님이 이야기하신 식사를 이제 무상으로 제공하겠다, 책임지겠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갑자기 이게 왜 나왔나 싶더라고요. 이게 지금 오세훈 후보를 공략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. 지금 이제 뭐 유치원을 포함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, 이 교육 환경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봤을 때 무상급식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라는 논쟁을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.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커나가야 될지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이 교육 시장을 아이들의 또 보육 시장을 또 어떻게 이 세팅해 가야 될지 이런 좀 전반적인 이런 논의 미래 설계가 돼야 되는데 예스 아니면 노 뭐 이런 거 가지면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 한 치 앞으로 나아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다. 이제 근데 박영선 후보자가 내세우고 있는 이 공약이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는 돌봄 체계의 공백을 좀 채울 수 있는 방안으로서 후보자가 이걸 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말고도 이제 5대 돌봄 정책이라고 해서 이상 유치원 무상급식 말고도 뭐 예를 들면 뭐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랑 교사 충원 뭐 아니면 보육 돌봄 시설과 뭐 인력 공간을 좀 더 충원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5대 돌봄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중에 일환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거를 이제 오세훈 후보를 공격하는 포인트로 사실 쓰이는 이유는 이제 오세훈 후보가 지난 이제 서울시장 시절에 자신의 서울시장직을 내려놓게 했던 그 건이 사실은 무상급식의 건이었고. 그게 포퓰리즘 공약이다라고 비판을 하셨지만 사실 돌아보니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돌봄 체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었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의 그건 씻을 수 없는 뭐 과오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많이 후회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. 그러니까 10년 전 오세훈이랑 여전히 싸우고 있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뭐 그런 보육 시스템의 보완 이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안심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뭐 비혼 가구 지원이라든지 말씀하신 뭐 어린이집, 유치원, 뭐 보육교사 처우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이 정책이 오세훈 후보를 겨냥해서 나온 정책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울의 미래의 모습을 그려나감에 있어서 박 후보가 생각하는 서울의 미래 모습 중에 하나는 이제 아이들을 돌봐주는 서울의 모습을 이제 생각을 하신 거겠죠. 무상급식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무상급식 얘기만 해야 되는데 그 얘기보다 지금 우리가 이 아이들 보육 이 환경 이런 것 처한 시스템에서 봤을 때 제2의 정인이를 만들지 않는 것 사실 이런 것이 오히려 저는 더 정치권에서 더 나서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.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지금 20대 30대 엄마 아빠들한테 얼마나 큰 소구력을 가질 수 있을까. 물론 나름의 이제 판단에 의해서 정책을 내신 거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큰 소구력을 가진 정책은 아니라라고 생각. 뭐 무상급식 뭐 모든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어려운 아이들에게 집중을 해야 된다. 그게 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프레임을 또 몰고 가면 이게 괜히 또 불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쏟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저희 오늘 하루 종일 너무 실망했어요. 지금 사실 투표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. 아니면 꼭 투표를 해야 돼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. 난 투표하고 싶은 후보가 없는데?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여러분께 주어진 그 소중한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서울 그리고 부산의 미래를 결정하고 바꾼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재보궐선거 꼭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첫 만남은 아니지만 이제 오랜만에 첫 만남을 갖고 또 이제 4.7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. 사실 주제 자체가 그렇게 좀 유쾌한 주제나 좀 쉽게 전달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어서 약간 좀 진지한 모드로 많은 이슈를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. 평소에 우리가 진지해 저희가 좀 원래 좀 진지해요. 네. 한 달에 한 번씩. 네, 한 달에 한 번씩 청년 썰전 시즌 2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.
아 맞아, 구독 좋아요 담당이시네요.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네,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안녕. 너무 오랜만에 해서 다 까먹은 거 아니에요? 구독 좋아요가 너무 어려워. 아 이거 하면 안 돼. 아 잠깐만. 이번인데. 뭐 해야 되지?